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근세일까지 약 100년간의 낙동하구 지도를 통해 가지고 낙동하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사진은 1915년 일제시대 초기의 사진, 그 지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왜 1915년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작은 글씨로 다이쇼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쇼 1년이 1912년이기 때문에 1915년도 일본 수로부에서 발행한 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좀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탈색이 많이 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낙동강하고 낙동강이 이렇게 선악동강, 낙동강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을 지도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낙동하구 전체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지명을 한번 먼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즘 지명과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동하구 큰 사주 중에서 가장 큰 섬인데 그래서 아마 대도라고 한 것 같고요. 여기는 덕도. 지금 여기는 둔치도인데요. 현재 둔치도인데 옛날 이때는 사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그래서 여기 뱀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적혀 있고 여기 수봉도 그리고 여기에 순화도 그다음에 여기가 명호도 그다음에 이쪽이 맥도 요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맥도는 이쪽은 오늘날 삼락둔치인데요. 요때 당시의 이름은 버들유자를 써가지고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곳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유도라고 붙여졌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명이 요즘과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부 수심이 다 적혀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다른 지도에서 수심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건 잘 아시는 가덕도.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명호도인데 여기가 지금 옛날에 오늘날 신호도라 그러는데 이때 지명은 그냥 신호도가 아니고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도가 아니고 신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진우도 자리인데요. 오늘날 진우도 자리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15년까지는 진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근거는 여기에 사주가 조금 모래섬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5년까지만 보게 되면은 낙동하구에 현재 나타나 있는 사주섬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지 딱 하나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대마도. 대마도인데 이때 이름은 넉사자를 써가지고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5년 진우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대마등 같은 경우에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다대포 근처라든지 이쪽으로는 사주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을수도 자리인데 을수도 자리에도 을수도가 없습니다. 생성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을수도 상부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웅도라 그러죠. 일웅도라 그러는데 이때 1915년 지도에 요게 보게 되면은 일웅도가 아니고 일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그때 당시엔 일영도, 오늘날에는 일웅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915년 일제시대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수로부에서는 낙동하구역 전체에 대해서 부산항부터 해가지고 전체 수심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수심 숫자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수심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김해 쪽 밑에 있는 요 신호도 위쪽에 있는 요 부분까지는 현재 전부 그냥 사주 갯벌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요 신호도도 마찬가지로 요 옆으로 해가지고 을숙도는 아직 생성도 되지 않았고요. 자, 조금 더 지나서 1935년 지도입니다. 1935년 지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호도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이때 1935년도에 아까 1915년 지도에서는 신도라고 되어 있던 것이 여기에는 신호도라고
다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호도 이름이 1935년도 지도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대마도 여전히 존재하고 을수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쪽으로 삼락 둔치인데요. 아까 유도라고 그랬죠. 요 뒤로 배후 쪽으로도 꽤 넓은 강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들 사이로 많은 물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수심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수심이 보면은 0.4m, 미터를 측정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 정도 가져오는 물 깊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1.3m, 얕은 곳은 0.4. 이게 제일 깊은 곳이 오늘날도 제일 깊은 곳이죠. 낙동강하고 삼락둔치 앞쪽이 4.5m 수심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천낙동강 쪽은 2m에서 3m 사이, 낙동강 본류 쪽은 깊은 곳은 6m, 7m 쪽도 있죠. 상류에 가면은 예. 그러나 하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대부분 0.4에서 1m 정도의 수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대포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심이 빠르게 깊어져서 9m 정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미터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낙동강 현재 낙동강 하구역 대부분의 지역은 1m를 넘지 않는 수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는 다대리 해가지고 그대로 존재하고요. 요 하단도 하단리 해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장림이죠. 오늘날 장림이고 여기가 신평입니다. 요점이 아마 신평 지하철역이겠죠. 근데 그 지역도 지금 옛날에는 신평, 장림 그 사이에 있는 곳도 전부 사주지역, 갯벌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송정리 해가지고 오늘날 진해 넘어가는 그 길이 되겠죠. 조금 더 와서 이제 1951년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좀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낙동강 물줄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명하고 좀 다른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강을 뭐라 부릅니까? 아십니까 혹시? 요 강. 맥도강이죠. 맥도강인데 요때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월포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월포강이냐? 여기 가면은 오늘날에도 월포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포 마을이 있습니다. 요점에 있죠. 여기 가면은 월포 양수장, 요 강에서 물을 양수해서 농업용으로 쓰는 곳인데, 그래서 요때 당시에 강 이름이 월포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강 이전에 여기 맥도기 때문에 요즘은 맥도강이라 부르지만은 1950년대까지는 월포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봉도입니다. 여기가 순화도입니다. 그런데 요 강은 오늘날 평강천입니다. 평강천인데 그때 당시의 이름은 이 순화도 이름을 따서 순화도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천은 예전에 순화도강, 맥도강은 예전에 월포강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요 지도상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불렀구나 하는 것들을 되새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을숙도가 오늘날 을숙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름은 요 옆에 마을이 뭡니까? 하단이죠. 그래서 이 을숙도 예전 이름은 하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명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하단도가 나타나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큰 이릉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 하나로 합쳐져서 을숙도라 이제 불리지만은 최초의 이름은 여기 이릉도가 아니고 일령도, 그 다음에 이릉도, 그 다음에 하단도에서 을숙도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진우도인데 진우도 옛날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이협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도라는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이곳에 진우원이라는 고아원이 만들어졌고 1959년 4.25 태풍 이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우원이 여기 있었는데 전쟁 고아들을 수용한 그 진우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뒤에 진우도라고 불렸는데 처음 생겼을 때 최초 이름은
이협등, 이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낙동강 하구 쪽에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때 당시에 수심도 어떻습니까? 예, 1m 내외 정도로 깊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네모 박스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염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낙동하구 염전을 생산해서 저 상주까지 운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염전이 있었나? 이 보시게 되면은 1950년대 지도에도 이렇게 염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요 신평교 앞에도 예전에 염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에 많지는 않더라도 염전이 존재했고 우리가 소금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이렇게 생성되는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요 선입니다. 이게 뭘겠습니까? 제방입니다. 일제시대 말 1930년대 말에 일제가 이 낙동강 양쪽에 제방을 샀습니다. 그래서 구포뚝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구포뚝도 1931년에 축조돼서 1936년도경에 완공됐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하나가 전체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지도에서 맥도였죠. 근데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안쪽은 강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맥도 둔치가 된 것입니다. 제방이 없었다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의 섬이었겠죠. 그냥 맥도라는 섬으로 존재했을 텐데 제방을 축조하면서 이제 맥도 둔치와 맥도 두 개로 이제 분할된 겁니다. 그래서 1953년 요 지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염전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축조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가 처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염전의 존재, 그 다음에 진우도가 이협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 해가지고 요 모래섬이 이렇게 점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낙동 하구 쪽으로. 그래서 1935년 지도에서 약 한 18년 정도 지난 뒤에 보게 되면은 진우도도 나타나고 하구 사주에 요 장자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사주 섬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대포, 장림, 신평, 하단 이쪽입니다. 이쪽도 전부 현재 모래토, 평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둔치도가 뭐랬습니까? 사도였죠. 일제시대 때. 근데 1953년 지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비로소 둔치도라고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 지도하고 1953년 지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명도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사주섬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사진 같습니까? 1954년 사진입니다. 54년 사진인데 요게 선악동강 흘러가는 물줄기고요. 요게 오늘날 화명둔치가 지금 막 생겨가지고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삼락둔치. 옛날에는 유도라고 되는데 이게 하나 섬이죠. 강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낙동강이고 이쪽에 뒤쪽에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 사이의 섬 이래서 유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포역이고 요게 철길이죠. 그래서 1954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날 삼락둔치와 사상구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지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삼락둔치 오늘 삼락둔치 뒤에 이렇게 큰 물줄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1954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삼락둔치 뒤쪽에 이렇게 큰 강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방이죠. 제방. 그래서 1954년 항공사진에서도 이 제방과 강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나루터인데 여기가
1950년대 하단입니다. 하단 나루터입니다. 참 간소하게 해놨죠. 여기 사람 들어가서 타고 내리고 여기에 정류소입니다. 나루터. 그래서 이게 1950년대 하단 나루터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빨래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빨래터임과 동시에 나루터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그런 곳이고 여기는 대합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50년대 하단 나루터 사진입니다. 자, 이제 1972년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972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인데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1953년 지도에서 이 얼수도 그대로 있었죠. 일릉도 있었는데 이 물길이 어떻습니까? 많이 크게 변화됐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조금 모래벌을 퍼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여기가 장림이고 신평인데 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까지 물길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는 신평 장림공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예전에는 전부 갈대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대밭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곳이 전부 갈대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호도입니다. 신호도고 여기가 옛날에 갯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진우도가 예전에는 이쪽은 좀 짧지만 좀 크게 사주가 발달해서 진우도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뭡니까? 신자도. 오늘날 신자도인데 상당히 크게 발달되어 있는 사유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수도 남단 같은 경우에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부 여기가 갈대밭 표시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런 표시 색깔 분홍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갈대밭 표시입니다. 그래서 넓은 갈대밭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방이 이제 일제히 때 만들어졌죠. 여기가 뭡니까? 평강천인데 여기도 72년도 시도에서도 여기는 평강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맥도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원래 월포강에서 맥도강, 그 다음에 평강천의 순화도강에서 평강천 이렇게 강 이름이 변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옛날에 예전에 전부 거의 갈대밭이었는데 어떻습니까? 72년도에 되면은 농사를 짓는 농지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곳이 농지로 이제 모래 땅에서 농지로 변환되고 이쪽 사주만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은궁섭지인데요. 은궁섭지도 이때까지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과 신평 앞에도 넓은 갈대밭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진입니다. 1975년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이고 요 너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림. 요 그림상에 여기가 신평. 여기가 옛날에 신평 앞에 신선대 바위라는 신선대 바위가 있던 곳입니다. 있는데 그 신평 장림 앞쪽에 넓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주섬이 주로 갈대밭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일부 농사 짓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가 뭡니까? 얼숙도입니다. 여기가 일릉도. 일릉도가 상당히 당시에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75년도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얼숙도, 일릉도, 그 다음에 신평장림공단 앞쪽에 넓은 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988년 이제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네, 낙동화 하구뚝. 그래서 낙동화 하구뚝은 1987년에 완공되었죠. 그래서 1988년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낙동화 하구뚝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구뚝을 만들면서 준설한 모래로 이 앞에 지금 매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부 가옥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의
낙동강 하구에 있는 강변타운 처음 이 지도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앞에 70년대 지도에서는 뭐였습니까? 갈대밭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신평장림공단이 조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평장림공단이 1980년대 초에 쓰레기 매립을 통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전과 지형이 상당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방안 쪽에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뒤쪽에 수로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여기가 뭡니까? 사상공단이 들어서면서 전부 매립해가지고 공단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과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 제방입니다. 요 뒤에 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부 매립을 통해 가지고 사상공단, 감전 지역에 있는 공단들을 다 조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 메인 도로죠. 현재 사상 지역의 메인 도로. 여기가 철길.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모든 지역을 매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뭡니까? 이곳이 감전수로죠. 감전수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쪽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매립하면서 감전수로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직선화해가지고 수로를 만드는데 오늘날 감전수로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삼락둔치 배후에 있던 강이었죠. 그곳을 매립해서 사상공단과 감전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이제 이때 생겨났구나.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대도, 덕도, 수봉도, 뭐 순화도, 명호도 이래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물길이 형성돼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게 맥도강과 평강천 외에는 큰 물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지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지형 변화가 진행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가 이제 생겨났습니까? 여기에 갈대밭 표시되어 있는데 장자도, 진우도, 신자도, 백합등. 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그 백합등 밑에 있는 도요등은 나타나지 않고요. 백합등까지 사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염전이 있었죠. 근데 염전은 이제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해서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죠. 가옥들이 들어선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을수도 안에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쪽은 어떻습니까? 가대까지 연결되는 선은 그대로 남아 있죠. 여기 1987년 완공된 하구뚝이 만들 때 요 은궁섭지와 어떻습니까? 신평장림 하단 쪽으로 이어지는 이 섭지가 준서를 통해서 매립됐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지도에서는 은궁섭지가 존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매립해서 직선화 시키면서 은궁섭지, 그 다음에 신평장림 앞쪽에 섭지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후에 뭐가 들었습니까?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게 신평장림공단, 그리고 이게는 어떻습니까? 추후에 더 매립해서 무지개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제첩 채취하던 배였습니다. 근데 1987년에 이제 하구뚝이 만들어지니 기수역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해수와 담수로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첩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많은 제첩들이 생산되어서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80년대 중반에 낙동강 하구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이 제첩 산업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019년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대표까지 이어지는 그것도 완전히 매립해서 오늘날 무지개 공단을
만들게 됐고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명호도, 옛날 명호도는 여기죠. 아래쪽을 매립해서 명지 주거단지를 만들었고, 이쪽에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호도가 있었죠. 신호도를 신호도 앞에 갯벌을 매립해서 신호공단을 만들었고, 여기가 진해 넘어가는 옛날 송정자리입니다. 그 앞에 녹산갯벌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립해서 녹산공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2019년 지도를 보게 되면은 낙동강 하구의 육지와 접하면은 대부분 다 매립되어서 습지가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존재했던 일웅도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해서 을숙도하고 합쳐졌죠. 그래서 요즘은 일웅도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을숙도로 통합해서 이제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5년하고 2005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물길만 한번 따봤습니다. 지도에서. 했더니 어떻습니까? 큰 물길들이 아주 미세 물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있던 물길들이 전부 사라졌죠. 2005년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낙동강 하구의 물줄기들이 크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약 70년 사이에 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삼락둔치 뒤편에 있던 이 아름다운 강이 그대로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전수로만 조금 저렇게 남아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사랑 이래가지고 막 큰 비석같이 만들어서 뭐 군청 앞이나 아니면 시청 앞에 자연사랑 뭐 이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자연을 사랑해서 지형이 이렇게 변했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라이크 할 거냐 아니면 러브 할 거냐, 사랑할 거냐 좋아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건 좋아하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면은 사랑한다. 그래서 자연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이 좋아하고 자연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은 자연사랑 걸어놓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 지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거단지나 아니면 공업단지로 전부 매립됐습니다. 예전에 체험학습 가면은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갯벌에 가서 게 같은 걸 막 채집해가 넣습니다. 살려서 돌려줍니까? 네, 죽어야만 돌려주죠. 전형적인 라이크한 거. 내가 좋아서 막 개를 잡습니다. 개 좋아 막 하는데 먹느냐, 먹는 것도 아니죠. 근데 들고 다니다 보니 죽으니까 이제 통을 깨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손 위로도 이렇게 개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친환경 억수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친환경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오늘날 이제 을수도 대교라 그러나요? 처음 만들 때는 명지대교라 그러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환경 친화적인 교량 건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환경 친화적이냐? 저 플랜카드 옆에 보니까 이게 공사장에 드나드는 차 바퀴 싣는 세륜 시설입니다. 근데 급수차가 와가지고 막 물을 퍼냅니다. 근데 저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을수도 수로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플랜카드는 친환경 교량 건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죠. 사실 친환경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무엇이 친환경일까?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러면은 또 친환경 농산물은 뭐가 친환경 농산물일까? 그냥 조금 비싸면 친환경 농산물일까? 농약을 2번 치면 친환경이고 5번 치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이 사실은 이런 모든 산업화와 도시화의 명분을 제공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얼마나 한번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1966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보게 되면 이게 예전에는 전부 뭐였다는 겁니까? 갯벌이거나 수면이었다는 거죠. 근데 83년도에 하구뚝이 착공되면서 일부 은궁지역 매립되면서 문화재 보호가 해제됐죠. 그 다음에 녹산갯벌 83년도에 조금 매립해가지고
또 공단 만들었습니다. 이제 87년에 하구뚝이 완공되었는데 하구뚝 만들면서 매립해서 하단부터 장림까지 이어지는 곳을 매립해서 주거단지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1988년도에 무지개공단이라 해가지고 또 매립해서 다대포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오늘날 신호공단이 매립을 통해 조성되게 되고요. 또 92년도에는 명지주거단지와 녹산공단이 매립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97년에는 이쪽이 뭡니까? 신항만이죠.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또 문화재 보호에서 이만큼 또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접한 면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됐다가 순차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전부 해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거의 문화재 원래 지정된 면적의 4분의 1이 해제되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보존하면서 우리가 좀 천천히 이 산업화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을숙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좀 찍는다는 분들은, 영상을 좀 찍는다는 분들은 을숙도 갈대밭에서 석양을 찍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재현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텀만이라도 조금씩 더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 이사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강의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낙동강 하구의 지형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지형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는데요. 1900 일제시대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큰 변화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1972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을숙도, 일웅도, 음궁섭지, 그다음에 신평 앞쪽에, 신평 장림 앞쪽에 큰 이 사주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낙동강 하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저는 하구뚝이라고 봅니다. 하구뚝 건설을 통해서 나타난 준설량을 이 주변에 매립하면서 이 주변 섭지가 전부 이제 매립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 하단에서 명지라든지 이쪽 가려 그러면은 운송수단이 배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구포다리, 저 위쪽에 있는 구포다리 하나 외에는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이 명지라든지 이쪽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88년에 하구뚝이 만들어지기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 하구 지형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무지개공단, 녹산공단,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의 건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불과 한 1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완공된 이 하구뚝, 낙동강 하구뚝이 낙동강 하구 지형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게 하구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은 을숙도가 쓰레기로 매립됐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자연환경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하구뚝이 하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을 복원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곳을 갖다 복원하는 게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70년대 72년도 지도만 보더라도 이 낙동강 삼락둔치 배후 쪽에 이렇게 수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전 지도만 또 보게 되면은 사진을 보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삼락둔치 옆으로 큰 강이, 색강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오늘날 감전수로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전수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삼락둔치 안쪽에라도 우리가 뒤에 배후에 색강을 만들어서 길을 좀 열어준다 그러면은 수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복원을 한다 그러면은 삼락둔치에 예전에 수로를 조금 더 복원하는 방향, 그 방향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감전수로도 조금 더 개선책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은 사실은 신평장림 이쪽에 예전에 그 항이 이쪽에 장림항이 지금은 이쪽에 나와 있지만 예전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수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우리가 상당한 복원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맥도강과 평강천 일대인데 그나마 이 지역에 여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로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이쪽에 여러 가지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남아 있지만 이쪽에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는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 부산시가 여기 맥도 그린시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척시키려고 그러고요. 또 을숙도와 맥도 이쪽을 연결하는 100만 평 국가도시공원도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과 맞물려서 이 맥도강과 평강천을 조금 더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낙동하고 전반적으로 자연환경 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